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공보정책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생교육원 공보정책 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평생학습과 교육청소년과 주민자치과 중앙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평생학습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3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로 확보된 예산인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평생학습과는 학습하는 공동체, 일자리를 준비하는 평생학습을 비전으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 키우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학습하는 사회 조성을 추진 목표로 평생학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목표 첫 번째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거미줄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억 3,900만 원 정도의 사업이 확보됐습니다. 먼저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로 4년차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저희는 소래, 연성, 정왕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평생학습 기관들이 권역별 통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평생학습 기관과 학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 단체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중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 간 협력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기관장과 실무자의 워크숍, 평생학습 관계자 심포지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2004년도인 시흥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학습 동아리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동아리는 한 170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올해도 학습 동아리 발굴 성장 지원을 위해서 6,8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학습 동아리 발굴, 우수 학습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상담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매니저를 지속적으로 양성을 해서 활동 배치를 해서 권역별로 지역에서 이 매니저들이 동아리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동아리 연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습 동아리에 대한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권역별로 유형별로 또 기능별로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토록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동일 분야의 학습 동아리 간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가 교류 연대에서 지역의 이슈 찾기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동아리의 동지 축제를 개최를 해서 동아리들이 끼를 발표할 수 있는 같이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 바로 알기 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늪내길에
옛길, 갯골길, 숲길을 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지막으로 바람길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의 발간 내용을 가지고 시민 교육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 도시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왕 일동 일반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토해양부 광특회계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왕 일동 자원과 연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 기반을 구축하고 또 기반을 다지고 마을 문화 확산과 마을 공동체 형성에 4단계를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자원에 대한 환경 분석과 지역 네트워크 구성, 추진위원회 및 마을 지도자 구성, 주민 간담회, 마을 주민 정례의 운영과 마을학교 운영, 축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리더 아카데미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으로 먼저 시흥 창조 리더 과정 3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에 걸쳐서 2기를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올해도 지역에서 지역 리더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 의사소통, 지역의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시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나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이해와 기본소양 교육, 인문학 교육, 리더십 교육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희명의 훈자호설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대상으로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의 역할 등 의식변화 교육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별 학부모 교육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권역별, 장소별로 4회 이상 워크숍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 두 번째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학습마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4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만은 도비가 그중에 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에서 현재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양성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리더 양성 교육과 지난해까지 양성된 마을 생태 지도사, 전래놀이 지도사들이 지역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역의 대안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강사 역량 강화 과정이나 네트워크 기관, 동아리 등의 사회적 경제 개념을 교육시키고 필요성을 평생학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기회를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천학회 정규 과정에서 직업, 전문가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올해 운영할 과정은 117개 반에 한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격증 과정을 60%까지 확대를 해 나가고 여기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세일본부와 세일센터와 연결해서 취창업이 지원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 과정은 올해부터는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서 학습자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증 과정은 2기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마다 저희가 강좌가 끝나면 그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와 수요 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사 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양성한 전문 인력들이 강사 인턴 과정을 통해서 학습과 일, 복지가 연계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사 인턴들에게도 직업의식 교육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특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일로 연계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준비하는 인생 100세 과정이 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에 대한 교육은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에서 정규 과정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은퇴 후에 삶의 전반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중장년층 대상 동아리 소개와 마을 활동 소개, 그리고 시흥 일자리 센터나 자원봉사 등 은퇴 후 활동거리, 연계기관 등을 묶어서 교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100세를 맞이한 이 시대에 경로당의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 분야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 프로그램 등을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등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로 학습하는 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기관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과 야간, 토요리그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야간에 17개 강좌, 토요리그가 12개 강좌들을 등을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맞춰서 대상별 주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학점은행제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또 사회복지 국가자격증 취득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아동학과 사회복지 심리학 전공 과목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포털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정보 서비스인 이백천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온라인 결제, 수강 등록, 또 그리고 대관, 강사뱅크,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등 평생교육 정보 포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 재능 나눔인 강사뱅크를 좀 확대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강사 풀에 대한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2단계로는 그 구축된 강사 풀을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 재능 나눔 강사뱅크를 좀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습 홈런이 경기도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600여 개의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5,1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 15,000건 정도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습 공간을 시민들이 더 적극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자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서 학습자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축제 한마당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흥 100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축제 형식이 전국 단위의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난 2011년에 전국 평생학습 학술축제 결과를 토대로 기획 구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문해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비문해 저학력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글 초중 심화반 운영과 찾아가는 문해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락 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습 배달 강좌입니다. 학습 소외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문교양,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학력보완교육 등을 수요자 요구에 따라서 학습 요구 현장으로 강사를 파견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 단체, 시설, 주민자치센터, 개인 등이 희망하는 평생교육 과정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6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으로 행복한 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CEO와 중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이해, 또 평생학습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좋은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한 중간관리자와 CEO의 역할, 그리고 맞춤형 직무과정, 인문학 과정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평생학습을 지원을 해서 행복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진 도시 조성 정황 1동 일반 주택 지역 대상 이 사업이요. 이게 이 1억을 올해 다 집행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광특회계로 사업이 공모 선정되면서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업 성과를 보고 국토부에서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1억을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자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기존에 거기에서 발굴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그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교육은 2차에 걸쳐서 이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이제 실시를 했죠. 그 교육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가 시민들로부터 발굴이 된 게 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습 자원들 그리고 전문가가 같이 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업을 구조화해서 이 1억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1억이면 꽤 큰 예산이어서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시작할 때 그동안에 이제 교육받은 그분들과 함께 그 다른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좀 여러 곳을 이렇게 벤치마킹 좀 다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어서 어떻게 뭐 계산하던 평균적으로 5월 1,000만 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1억을 다 써야 되는 건가 한번 물어봤고 어쨌든 초기에는 다른 그 지역에 다른 지자체 사업들을 좀 많이 배치마킹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어쨌든 저희도 평생학습 분야가 지금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정왕동 쪽의 일반 주택 지역을 평생학습이 들어가서 도시재생,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에 또 계실 의원님이나 아니면 또 그 학습 자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말 야간 토요 리그 확대 운영해서 이 내용을 보면 자녀, 부모 1, 2, 3세대 통합 가족이 대상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에 그 할머니하고 손녀들하고 그 빵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진행이 지금도 혹시 과정이 있는 거? 그게 아마 저소득계층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 공감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 더해서 그 조성 과정들이 좀 있어요. 조성 과정들을 발굴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를 취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통해서 조성 과정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좀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토요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학습기관에서도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학교 가지 않는 애들 그리고 그 여가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주 5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할 역할은 여기 이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세대가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가 같이 나오지 못하면 혹시라도 지역의 어떤 우리 그 리더들을 연계시켜서 멘토처럼 연계를 시켜서 특히 이제 본동 쪽에 주말에 그 아이들이 많이 그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 과정을 발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 강좌 운영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소외계층 5 내지 7인 이상이 확보하여서 대표자가 이제 교육 내용을 신청하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계층이면 사실은 사업계획서를 쓰기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전적으로 무슨 우리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잖아요.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대상으로 진정으로 할 계획이라면 이분들이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은 옆에서 좀 도와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만들어줄 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정보를 좀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육이 있는 것 사실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많이 이제 교육을 받을 요구가 있는 게 협동조합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 받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계획서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한테 과정을 좀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의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는 평생학습과에서 업무 보고서 내용이 제일 많네요. 일 아주 오래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보고서를 아주 길게 이렇게 만들으셨는데, 하여튼 이대로만 된다면야 뭐 시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을 하셔야지. 예. 그래서 과장님이 머리를 많이 빠지셨나 봐.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갖고. 예? 근데 뭐 치료받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그래요. 지금 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뭐 사회적 자본으로 학습동아리 성장률 7,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발굴된 동아리가 170개라고 했는데 170개가 지금 다 운영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작년 12월 31일 현재 170개인데요. 동아리는 사실 유기체적인 부분 같아서 딱 생성됐다 없어지기도 하는데 작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굴된 것이 한 170개가 되고요. 아까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그 학습 동아리 매니저 그런 부분들을 심화 과정을 시켜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170개 이상이 계속 살아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70개 동아리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행정이 다 저희가 예산을 주고 또 아니면 컨설팅을 해준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 자원을 양성을 해서 한 10명 정도가 지금 학습 동아리 매니저가 양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자원들이 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그 동아리들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발굴을 해서 전문기관하고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운영된 동아리가 몇 개나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사한 것이 이 조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170개가 된 거고요. 작년에 순수 신규 동아리로 발굴이 된 것이 한 26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개가 지금 현재는 늘었을 수도 있고 줄었을 수도 있는데 말 기준으로는 했었을 때 170개가 다 활동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170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아주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또 천지인 도시조성사구 정원일동 1번 주택지역에
그래갖고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국비 50, 시비 50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밑에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도시를 지금 국토부에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사업의 명칭에도 있듯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정왕일동 일반 주택이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목표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마을 지도자를 이제 발굴하는 부분, 그 지도자가 양성이 돼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부분과 또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또 학습 자원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을 학교라든가 마을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이 좀 더 되살아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1억 집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요 사업도 아직 정해진 게 없죠 지금 그럼? 큰 틀에서만 지금 큰 정해져 틀에서만 있고요. 만들었지 아직 뭐 세부적인 세부 계획은 지금 계획은 뭐- 아무것도 예. 안 돼 있죠. 근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마을 기반 구축, 뭐 마을 기반 다지기, 마을 문화 확산, 마을 공동체 형성을 이 주 내용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거를 꼭 일동만 한해서 하지 마시고 1억이라는 예산이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보다는 그 다세대 주택들 본동하고 일동하고 다세대 주택의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가장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국토부에 신청을 할 때 저희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딱 사업 구역을 명시를 해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사업을 하면서 교육이라든가 또 축제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는 지역 사람들이 다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되겠는데요. 사업의 거의 중심은 일반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참여는 아파트나 본동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최대한으로 하여튼 그쪽에 단독주택에 다세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쪽에 사람들 대부분 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면 그래도 좀 살기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고 다세대주택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이런 기회를 가져갖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이 말씀드린 대로 정왕일동 일반주택지역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본동처럼 일반 주택 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지금 거의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일반 주택 지역을 중심으로 뭐 좋은 강좌나 프로그램 또 그런 행사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본동 쪽에서도 참여를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이제 검토해 보니까 뭐 권역별 네트워크 기획 워크숍, 또 통합 워크숍, 또 실무자 워크숍, 심포지엄 이런 게 지금 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이 각각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뭐 이번에는 어차피 이제 예산이 다 편성돼 있는 거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워크숍 할 때 뭐 다들 모였으니까 워크숍 때 교육을 시키면서 좀 이런 것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분리해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해서 뭐 목만 변경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게 좀 어떤가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주민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올해는 그 조례를 만들면서 위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했죠.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민간 경상 보조로 해서 저희가 관내에 성인 문예 교육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글 모르시는 분들을 무료로다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 편성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저희가 자료는 지금 신촌동, 정왕본동, 정왕 3동에서만 한글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정왕본동은 3개월에 6천 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 2개 동은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 3등이 돈 받아요? 지금 제 자료에는 제가 확인해 지금 보셨습니다. 정황 3등 다 무료로 지금 아니, 몇 년째 지금 본동이요.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성인문예 교육 프로그램 요거에 대한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세요. 지난해 운영했던 결과를 네. 자료를 예, 드리도록 예. 그리고 지금 그 기업 CEO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요거는 그 CEO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 3년차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시와 공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한 8만 명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결국은 시흥의 자원이라는 생각하에 그 근로자들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바로 평생학습 현장으로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관리자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이 평생학습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 것 같아서 CEO하고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좋은 직장 만들기 그 평생학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CEO와 중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몇 년, 3년 차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예, 예. 요것도 좀 자료 좀 한번 예, 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저기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의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학습 동아리 170개 정도가 작년에 이제 발굴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에서 그렇습니다. 저기 뭐 육성한 것도 있습니까? 네. 발굴한 거죠, 실제. 육성도 육성도 하나요? 육성이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없었는데 시가 무슨 교육을 통해서 동아리로 엮어냈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양센터에서 여성비전센터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학습 과정들을 마치죠. 그리고 특화 과정을 통해서도 학습자들이 생성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향후에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동아리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학습 동아리 이거 신청하면 이제 지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시민들이 뭘 학습하고 싶은지 이런 거 이제 트렌드를 갖다 이 유형을 갖다 구분해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70개 그 학습 동아리 중에서 유형별로 따지면 무엇을 주제로 이제 공부하느냐 이런 걸 이런 게 가려지나요? 그렇죠. 예. 뭐가 제일 많습니까? 제가 한번 저희가 동아리 유형을 심화 학습형, 전문 탐구형, 사회 참여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심화 학습형이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화 학습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센터나 여성비전센터에서 학습을 한 학습자들이 3개월이든 몇 년을 통해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러한 묶여 있는 부분들이 계속 학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면서 지역에서는 강사로도 활동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 탐구형은 34%, 사회 참여형은 한 8%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 그런 거죠. 이제 여성비전센터나 이런 데 가서 그 학습을 하고 학습을 강좌를 듣고 거기서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제일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실용적 학습. 예를 들면 내가 배워서 이걸 갖다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써먹거나 예를 들면 직업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전문 탐구형 정도 한 34% 되는 거고요. 예. 심화학습형은 꼭 그게 아니어도 우리 애들을 위한 부분, 또 아니면 이 그야말로 사회를 위한 부분. 그래서 뭐 독서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심리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을 여러분들 시민들이 거치시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저 사회 참여형이라고 그 8% 차지하는 그건 되게 어떤 거죠? 지금 자원봉사나 이런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늘로 동아리라고 그래가지고 양재 과정을 거친 분들이 수의 옷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 봉사도 하고 그런 동아리도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학습 동아리 170개고 내역 좀 볼 나중에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학습 공동체 만들기 이건 이해가 가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사회적 경제가 뭡니까? 일반 경제하고 다른 겁니까? 일반 경제는 경쟁적인 체계를 갖춘다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현상, 빈곤, 가난, 사회적인 문제 그런 문제 플러스 경제적인 문제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을 통해서 단순히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의 공동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학습 자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면 1번 학습마을 사업 추진의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베이비 부머가 준비하는 인생 100세 이런 것도 새로운 영역이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들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으로 일자리 기회 제공 이거는 사회적 경제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이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체계나 실제 이제 사회적 경제 그랬을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이제 일반 경제 영역들은 아니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마을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갖고 그 이제 아파트 5군데인가요 지금? 예. 거기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학습 지원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노인 양반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서 경로당에서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경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마을에서 지금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2012년에 양성된 체험 지도자 강사가 있는데요. 그 지역의 자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자원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내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지도사, 마을 생태 지도사를 양성을 합니다. 그 양성된 인력이 인근 지역에 강사로서 나가고 그 강사로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능곡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양성된 사람들이 능곡초와 승지초에 지금 강사로서도 지금 파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네.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점 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 과정이 보니까 보육교사 2급, 사회복지, 국가적 취득 과정인데요. 지금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자격을 이제 따게 되는 거죠. 따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동학,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15주 교육을 받으면은 이게-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준다거나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단기 과정이 아니고요. 예. 대안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대학도 있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예, 예. 그 학사 과정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인데
전문학사를 2년을 하면 전문학사 과정을 마치게 되겠고요. 여기서 4년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학사의 학사 자기 그걸 취득하게 되는 부분인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 15주 받고 예. 근데 이게 있어갖고 15주 받으면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을 주는 건가 해서 지금 의아해서 지금 예. 다시 한번 1년에 상반기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학사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모든 자료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학점을 하든 시험을 보든 그 모든 그렇죠. 학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가 지금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은 성인분의 교육 예산 지출 내역서와 기업 CEO, 지금까지 교육받은 인원과 기업체 상업명,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철 의원님이 자료 요청한 학습 동아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먼저 지난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좀 저희 부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272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매를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시설 점진적 추진으로서 24억 100만 원을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육센터 건립은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정왕동과 가스안전공사의 두 개소에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은 저희가 소래초, 군자초, 군자중을 대상으로 대상 학교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군자중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지금 피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 사업 중에서 24억 100만 원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로 교육과정 지원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공동 영재학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곡고 은행고 정왕고가 2012년도는 운영이 됐었습니다만은 2013년도는 정왕고에서 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장곡고 은행고 두 개 학교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용영어 생활화를 위한 초등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정왕동에 있는 서천초등학교가 거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은초, 서해초, 하면초, 정왕초 등 5개 학교의 거점학교가 되겠습니다. 일일 약 1,206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운영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확대입니다. 이것은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금년도는 16명을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아무래도 장애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30명으로 저희가 14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는 2012년도와 동일하게 1억 150만 원을 편성을 했고 350만 원씩 29개 사립유치원에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지원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날 지난 금요일이었었습니다. 그 응모업체를 민간 위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5개 업체가 응모를 해서 와이즈 멘토가 지금 선정이 돼서 조만간에 이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6번째로 사육과 학습 탐구 자료 우리고장 시행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교재 그 상반기에 750만 원, 하반기에 750만 원씩 1,500만 원을 교육청이 지원해서 교육청 예산과 우리 예산 합해서 보다 양질의 교재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째로 교과부 협력사업 엄마품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개 학교에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자초, 서예초, 서촌초, 옥터초 등 그 대상 사업이 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는 이제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를 내년 2012년도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2013년도부터는 엄마품 그 온종일 돌봄 교실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8번째로 경기도 협력사업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내에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학교 안 꿈나무 안심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1에서 3학년까지 20명 정원, 4에서 6학년까지 20명 정원을 해서 총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런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수업이나 마찬가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1교 1기 문화예술 특성화 경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다 지원이 안 돼서 20개 교만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번째로 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5개 학교에 그 사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중앙도서관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째로 학교 개방 시설물 피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개방에 따른 그 피해 시설물이 그 나타났을 시에 그 예비비적 성격으로 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학교 유리창이라든지 뭐 국기봉이라든지 이런 게 원인 불명으로 이렇게 좀 나타났을 때 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인자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원인자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서적 돌봄을 위한 전문 상담 인턴 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72개 전 학교에 상담 교사를 배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전문 상담 교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교과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성금 10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13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4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방과 행정인력을 고용해서 방과 후 활성화 도모에 1억 3,200만 원, 그 대야 건바위 군소초 등 그 또래 공동체 사업에 6천만 원, 방과 후 체육 지원 사업이 1억 원, 논술 대비나 기타 독서 치료, 미술 이런 쪽에 1억 5,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4번째로 서울대 음대상과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을 배워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그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교육 네트워크 사업으로 그 큰 타이틀 1번으로 학교 운영 관계자 순회 간담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기획한 사업으로 학교에 보면 이제 많은 그 예산이 지원이 됨에도 정작 학교와 학부형들이 시에서 무슨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의원님들께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간담회 할 때 지역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시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학부모 학습 코칭 교육 강화입니다. 이것은 혁신교육지구내 사업으로 학부형들의 그 반응이 좋아서 일반 지구내 학교까지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쪽 세 번째 대학생 지식봉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012년 7월 20일 날 아이러브 시흥 시민 제한 사업으로 채택돼서 그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제한 사업이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만 예산을 저희가 좀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운영하는 사례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큰 네 번째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학생 유치에 따른 학교 지원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약 3억 6,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 서울대 음대교육과 이제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예산을 좀 살리고 이쪽에서 예산을 좀 줄이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그 관내 고등학교 입학 현황을 보니까 관내 진학률이 77%더라고요. 그래서 관외로 23%가 아직도 많이 빠져나가서 이쪽 분야에 더 저희 시가 좀 많은 예산 투자가 좀 필요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318쪽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수학생 교사 선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우수교사 이제 관내 학교 진학 그쪽하고 혁신 사업에 이제 열심을 한 선생님들을 선발을 하셔서 해외로 연수를 좀 시켜서 선생님들에 대한 긍지와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해외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한 혁신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10개의 그 혁신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혁신지구 내에 4개 학교, 기타에 그 6개 학교가 있는데 예비 지정이 3개 학교가 2013년도에 되어 있어서 총 13개 학교가 2013년도에는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억 원을 편성을 해서 그 적정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319쪽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의 미래생활 제시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참여 학생이 319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5개 교회, 212명, 고등학교 6개 교회, 총 초등학교 75명 등 총 319명이 참여를 하고요. 이번 그 2월 2일 날 수료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날 그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서울대 창인제 캠퍼스 입학식도 같이 겸해서 2월 2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별도 사업으로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도 약 3년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타시에도 많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6개 사업으로 5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는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된 사업을 전 학교의 일반화 사업으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16개 사업을 여기서 편성을 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시흥시 교육청소년진흥재단 설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이제 교육발전진흥재단이 설립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관주도에 그 재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부라든지 이런 거 받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서 시민 주도의 장학재단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시민이 이끌어가는 재단으로 이렇게 좀 변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큰 다섯 번째 학교 급식 지원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식 분야로 약 113억을 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역 우수 농산물 해토미 지원 사업으로 2012년도는 7억 원을 세웠다가 학생 수가 점차 줄어서 지금 6억 원으로 약 1억 원 정도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1쪽 두 번째 그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2, 3학년, 그다음에 이제 산 어린이학교 등 약 105억 원의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급식센터 운영비로서 우리 그 지금 능곡고등학교의 급식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학교 내에서 자꾸 이제 그 좀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서 능곡동 그 청소년 수련관 부지 동주민센터 확대할 때 약간 저 공간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여섯 번째 학습 능력 향상으로 우수 인재 육성으로 약 9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 첫 번째로 서울대 창인제 육성 시흥 캠퍼스 운영 사업으로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2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 선발을 위해서 수학 20명 모집에 31명이 응모했고요. 과학 20명 모집에 43명, R&E 과정 43명 모집에 46명이 지금 응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6일 날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 과기대랑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40여 명으로 지금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작년도에 너무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그 운영했던 아이들과 새롭게 이제 뽑힐 아이들하고 이제 겸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1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영어 교육 발전을 위한 원어민 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점차 경기도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몰 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 시도 2008년 이후에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2008년도에 지원된 학교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2009년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도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 참여 방안 활성화로 약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문화 대축제 개최로 이것은 그동안에 그 매년 11월 달에 범죄 예방 시흥지구 협의회에서 청소년 가족 한마당 사업으로 운영됐던 사업을 상반기에 청소년 문화 대축제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참여해서 본인들의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지난 1월 17일 날 그 면접을 봐서 지금 20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에 그 최종적으로 위촉식과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우리 시 아이들이 보는 청소년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아이들한테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의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약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으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그 4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그 저희 시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과 그다음에 그 YMCA 두 군데만 이제 법인이 되어 있어서 그 대표 법인이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 사업을 이제 이끌어 가도록 하고 나머지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문화존 사업으로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관련해서 어제 이제 관련 기관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동은 이제 수련관이 있어서 수련관에서 좀 커버를 하고 정왕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서 문화의 집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문화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 능곡동, 연성동 지역이 아무 기반 시설이 없어서 그 능곡동에다 이번에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안과 학교 밖 청소년 기관에 14개 동아리를 2012년도는 했었습니다만은 2012년도에 6개 동아리를 좀 늘려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입니다. 이것도 매년 이제 저희가 예선전을 겸하는 그런 이제 예술제입니다. 이것은 예선전을 여기서 거쳐서 경기도 이제 예술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는 이제 그 종합예술제라든지 대축제라든지 문학예술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5월 하반기에 같이 묶어서 한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어제 이제 의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집적화를 좀 시켜서 대규모 그 청소년 축제를 한번 함께 좀 운영하고자 그렇게 어제 의견을 좀 도출해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청소년 내고장 탐방 추진이 그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23회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금년도는 이제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약 1,000만 원이 줄어든 1,96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지금 이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 경남 고성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15명이 서로 상호 홈스테이 형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아이들 반응이 꽤 괜찮은 걸로 그렇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요. 약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3,5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는데 활동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했고 작년도에 저희가 농구 대회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다쳐서 상해보험비가 지금 계상이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해보험비로 약 500만 원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약 1,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에서 1,3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운동 그 사업을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쪽 7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연극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 지원을 했다 안 했다 막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뭐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연극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만 직접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쪽에 심취해 있고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많이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치유도 받고 그런 사업을 좀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큰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 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청소년 직업 체험으로서 그 관내 중학교 2, 3학년 및 청소년 그래서 약 4,500만 원을 들여서 그 한국 자벌드에 저희가 좀 견학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일부 포함을 시켜서 그 좀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그 28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 연찬회를 작년도 이제 처음으로 해서 각 청소년 단체들이 1년 동안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한 자리에 모여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예산 편성은 안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지원센터 설치인데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 이제 과다한 예산이 지금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그 정왕동에 2개소, 대하동에 2개소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이제 고민은 했었습니다만은 예산 편성은 못했던 그런 사업이지만 앞으로도 이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오늘 의회 보고에 좀 자료에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방과 후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안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있고요. 도드머리 공부방, 오이도 공부방에서 약 2개의 공부방이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지역사회 통합 지원 체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요 3개의 사업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고 위기 청소년 상담 사업 이런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청소년 여자 단기 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왕동에 정원역 주변에 여자 청소년 쉼터가 지금 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명 정원의 아이들이 가출할 아이들이 이쪽에서 이제 계속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거의 종사하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활동 실태 욕구조사 용역입니다. 예산이 그 다소 부족한 듯 합니다만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발전진흥재단의 교육청소년재단으로 이렇게 확대하면서 본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면 그래도 예산에 좀 짜임새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큰 5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수련시설 운영으로 26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서 약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그 공단 전출금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제 정왕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 약 1억 1,000만 원 정도로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임기가 청소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서 새롭게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 심사 공부를 했더니 그 장곡동에 있는 청소년 능력개발연구원하고 사단법인 재정구장학회에서 이제 2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재정구장학회가 지금 선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프로그램 지원 및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공프로그램 지원비와 그 지도사들 인건비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에는 1,160만 원, 인건비로 3,88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곡동 청소년 수련관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지금 능곡동 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약 2,980평 정도의 그 면적인데요. 저희가 2010년 6월 24일 날 계약을 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잔금 치르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3,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 309쪽부터 331쪽까지
교육 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네. 먼저 우리 저 교육 청소년과 우리 그 과장님 뭐 적은 예산으로 이번에 그 고등학교 그를 보니까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많이 간 걸로 제가 지금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야 우리 그 담당 직원분들이 정말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그 교육 청소년과에서 정말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좋은 대학, 수도권 대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덕 의원님. 그 무상급식이 이제 그 전년도부터 그 유치원 만 5세까지 이제 지원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회계 정산은 언제 누가 그 받는 겁니까? 회계 관리는? 저희 시 우리 팀하고요. 교육지원팀, 교육지원청의 급식팀하고 같이 정산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왜냐면 합동으로. 우리 부서만으로 지금 여력이 되지 않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문제는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 또 유치원까지 있어서 그거를 좀 그 회계 정산할 때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왜냐하면 급식 단가가 높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2,700원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끼당 2,700원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여졌는지를 그게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좀 그게 가능한지 염려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염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후 관리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교육지원청과 함께 세부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그 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회계 교육을 받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투명하게 쓰여질 염려가 있어서 그 정산만큼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게 부탁을 국장님 해왔습니다. 혹시 이게 이 회계 부분을 우리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팀에 뭐 한 팀을 만들어서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 부서가 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전적으로 같이 여기 정상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업무 분량이라서 그리고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국가 예산이 지금 막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들이붓는 그런 형태라서 예, 교육 청소년과 직원들이 상당히 적은데요. 뭐 인력 충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이 인력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그 제한된 인력이지만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최대한 좀 해나가고요. 장기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별도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만 해도 지금 3사밖에 되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 그 모든 그 무상급식비에 대한 그 자세한 거를 회계를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따로 좀 검토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직 예. 개편할 때도 이게 별도의 기획 정도가 하나가 팀이 만들어졌어야 네. 되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진흥재단 우리 청소년 실태조사 그거를 제가 이제 누차 그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은 뭐 2달 안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교육진흥재단 진행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진흥재단 용역을 지금 올해 안에 용역하시겠다는 건데 실태조사는 또 2달에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으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예산적으로 2천만 원이 이제 부족하다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그 심의할 때도 부족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교육발전진흥재단 예산이 5천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2천만 원이라서 예산적으로는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한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천만 원 이쪽에서 5천만 원 하고 2천만 원 하면 약간의 그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업은 구분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이 실태조사 2천만 원으로는 굉장히 적은 네. 예산이고 해서 염려되는데 그러면은 그 영역 과업 지수를 이제 정확히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초안은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요 사업 자체를 놓고 제대로 하려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이고요. 맞습니다. 예. 예, 5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요 예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하면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든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앞에 그 용역 예산하고 합쳐서 우리가 과업 지수를 좀 잘 빅서를 해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제 관련 부서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된 상황입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제 교육진흥재단 내용하고 또 우리 실태조사 굉장히 다른 성격인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업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과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과업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업체하고도 자세히 아마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원장희 의원님. 원장희 의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도서관장만 그대로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계시네요. 예, 과장님들만 그래서 업무 답변하는 데에서 좀 순조롭게 잘 답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시장한테 잘 보여서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갖고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 업무의 연속성이 좀 우리 평생교육원은 대시민 관계와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 직원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직원과 계장들이 다 바뀌어 버리면 이제 업무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은 아마 그대로 위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매끄럽게 그래도 질문을 잘 나오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309페이지에 보면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해가지고 대상학교가 이제 군자중학교, 목감, 응계, 지구 학교 시설을 이렇게 대상지로 선정을 하셨는데 주요 시설은 이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이렇게 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에 교육청이 부정적이라 지금 보류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그 소유권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요. 학교 운동장 안에다가 저희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권 문제가 가장 크게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그래도 학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래초처럼 학교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 다음에 군자초, 군자중 이런 쪽에 과거에 오래된 학교를 위주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하고자 했더니 그 또 학교에서도 반대도 심하고요. 예를 들자면 뭐 소래초 같은 경우는 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그 정도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준 데가 군자중학교였었는데 군자중학교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장 선생님께서 오케이를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곳은 관리권의 문제가 심각하다.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예를 들자면 정산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리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교사는 이렇게 뭐 몇십 년 돼서 이렇게 다 낡았는데 그 시설만 이렇게 번듯하게 현대식 건물로 해서 이 조화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 지난주에 군서초등학교가 체육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한 거 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를 보면은 시에서도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맞는 건가요? 네,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죠? 예, 예. 계획 중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억인가요? 외부 자료는 제가 미처 다 파악 그게 못했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과에서 저기 해가지고 9억이라는 예산이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이제 그 단일 시설 상한선이 6억이기 때문에 이제 6억밖에 못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외부 재원으로 전부 다 이제 조달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15억을 이제 예산을 정했는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지금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들은 얘기 없나요? 이제 그런 시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랑 이제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고 이제 대응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1순위를 할 건지 2순위를 할 건지는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근데 이 교육청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줄까요? 이런 대형 사업 할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요구해서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그 교육청에서 실사까지 나와갖고 위치까지 같이 이제 선정을 한 걸로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원권에 채권을 지어달라고 하는 학교가 꽤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작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됐다가 이제 진행이 못했던 서천초 같은 경우에 거기도 이제 외부 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그 예산을 작년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은 집행을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외부 재원이 이제 정확하게 돼야 저희도 대응 투자가 가능할 거로. 서천초는 그럼 외부 자원 어디서 예산을 못 저기 한 거예요? 교과부 아마 특별교복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보금을. 예. 근데 이번에 군서초등학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료에 보니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인가 거기하고 우리 시에서 6억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15억을 저기 해야 되는데 그렇고 추진위원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군서초등학교는 그러면 서천초등학교 만약 교육청에서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9억이라는 예산을 준다고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만 예산 주면 예산 15억이라는 예산만 지원해주면 군서초등학교 채권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은데 서천초등학교보다 좀 유리한 적이네요. 그러면.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교과부에서 지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복이 내려가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이 안 되고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면 교과부에서 편성을 안 합니다. 교과부에서? 예. 그럼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네? 근데 두 가지 사업 다 하시면 더 좋죠. 예, 두 가지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더 중앙정부랑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여기 집행부에서도 군서초등학교가 제일 어렵고 저기 했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또 학교 시설도 안 좋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하여튼 군서초등학교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이제 교육 310페이지 보면 교육과정 지원 사업 확대로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 영재 학급 운영 지원 했는데 이제 왜 정왕고등학교가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거 하려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이 아이들을 전부 다 이제 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대 그 창인제 시흥 캠퍼스 운영하듯이 별도의 선생님이 남아서 수학하고 과학 같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업무가 과중되어서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의 교사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우수교사 선발 선진지 견학에 우선순위를 두면 어떤가요? 아까도 우리 이제 김영곤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내 고등학교 유치를 우선 재원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대학 진학을 잘 시키는 학교, 이런 데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 꽤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다 이제 선발을 해서 정말 그쪽 분야에 노고가 많으신 선생님들 위주로 선발을 해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 원 했다가 올해 7천만 원에 2천만 원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쵸? 2천만 맞죠? 원은 이제 작년에는 네. 선생님들만 했고요. 네. 요번에는 이제 그 학생들까지. 학생들까지 하기 때문에 학생들까지는 2천만 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다 들여갖고 해놓은 건데 우리 시가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지만 교육청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죠. 이런 문제 갖고선도.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을 일일이 우리 그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학교 안에서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안에 지금 파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러면요 그 선정을 할 적에 교육사 선정을 할 적에 우리 시하고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검토할 적에. 그것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뭐 이제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예. 이 기준에 맞는 선생님을 선정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정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혜택이 좀 주면은 저 교사한테 주면은 포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금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네. 앞으로도 이제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지를 못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앞으로는 더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흥시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령받으면 되게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여건이 좀 열악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건이 된다면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확대하셔갖고 그 우수한 교사들은 이제 그래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지만은 정교조 선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교육청에다 적극적으로 정보하셔갖고 제가 그래서 작년에 명단을 확인을 했잖아요. 예, 명단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작년에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러한 선생보다는 학생들로 해서 진실적으로 학생들로 해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이제 혁신 지구와 혁신 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에 열심히 노력하신 선생님, 그 다음에 혁신 학교하고 이제 일정한 비율을 섞어서 그렇게 이제 작년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교조가, 물론 이제 혁신 학교는 정교조 선생님이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교조라고 해서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혁신 학교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선생님을 선발하는 것이지 소속이 정교조라고 해서 뽑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평생교육원 국장님이 너무 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졸리시겠네요. 졸지 마시고, 마시고, 하여튼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의원님. 예. 과장님, 그 혁신학교는 이제 그 공교육 혁신 문제 때문에 공교육이 너무 침체되고 이래서 공교육 혁신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이제 경기도청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공교육 혁신 모델은 혁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형 공립고도 또 그 한 유형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요새 이제 최근에 그 함영고등학교 이제 혁신학교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제 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이제 함영고등학교 내년 올해 첫 입시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대학 입시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3학년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이전에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올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올해가요? 때문에 아닐 거요? 자율형 공립고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렇게 뭐 아주 우수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올해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14년 입시지. 아니, 요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은 공교육 저희가 지정되기 이번에 이전에 졸업하는 학생들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올 입시 2013년도 입시 통해서 내년에 입학할 학생들. 아, 그 아이들은 지금 대상이 예, 됩니다. 예. 그 아이들이 1학년 첫 번째로 들어온 그것도 아이들입니다. 잘 주목해 갖고 좀 봐야 될 대목일 것 같아요. 실제로는 혁신학교보다는 좀 뭐 일반적인 어떤 공교육 혁신을 통해서 학습 능력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대목이긴 한데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혁신학교하고 잘 비교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한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주목해 주시고요. 그다음 좀 아까 좀 답변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학교 시설 복합화 문제가 소유권 문제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해요. 소유권과 아까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교사는 교사는 굉장히 오래돼서 낡았는데 요 시설만 굳이 이렇게 현대식 시설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그거 할 돈 있으면 교사를 신축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교육청 고유 업무죠.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학교 복합화 시설이 비단 여기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 같은 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 문제로 얘기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핑계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교육청 자체 고유 업무지 왜 그걸 자치단체가 그것까지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좀 요번에 아마 그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BTL 사업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그 담당관이 있었는데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작년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예, 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이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거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시는 정말 적극적인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그 도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다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제 군자중학교하고 소래초로 얘기가 되냐면은 사실 이게 다 구도심권입니다. 구도심권에는 옛날에는 지금 학교 운동장이 옛날에 이렇게 유치할 때는 보면 좀 커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구도심권의 복잡한 데에서 이런 복지시설, 문화복지시설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학교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을 설득해야죠. 저희가 이제 설득할 그 자료로는 이제 구도심권의 첫째 가장 그 난맥상이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용역할 때도 아이들 식당, 그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문화 공간화 사업, 이런 게 이제 입지 시설로 이제 검토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아까 이제 소래초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선생님하고 한참 동안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차 공간에서 그 안양에 계셨다고 그러면서 주차 공간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이 사업은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뭐 이게 집중해 갖고 좀 풀어야 됩니다. 이런 모델들이 나와야지 학교가 지역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공개적으로 그 만약 교육청이 잘 안 되면 교육감이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제. 이런 협조도 안 해주면서 예산 달라면 안 되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군서 초등학교 아까 강당 문제 나왔는데 저도 이제 그 전에 이게 그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신청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국민체육기금 진흥공단에다가 체육기금으로. 근데 뭐 지역구 의원도 이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실사 나온다는 지점에서만 이제 겨우 이제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아마 국민체육기금 그 신청한 학교가 경기도 내에서 18개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16개인가. 그 2개 학교를 지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문화체육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우리 이제 먼저 과장님께서 이제 중앙도서관장으로 가셨으니까 내용을 아마 자세하게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뭐 6억은 뭐 교육청소년과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칭 예산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 문제가 좀 잘 이렇게 좀 그 설득되고 이럴 수 있도록 그 1월 초까지 뭐 그걸 낸다 그러더라고요, 서류를. 근데 이제 낼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좀 말씀하셔갖고 제대로 좀 이제 체육기금 그 공모 사업에 당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는 그 어디죠? 무슨 청소년 복합지원센터 네, 이거 이제 설치한다 그러는데 19억 건인가요?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뒤에 나오는 청소년 뭐 쉼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설로 다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게?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사업 예를 들면 구상이 예, 그런 구상했을 거라는 때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수련관 안에 있다 보니까는 일정한 공간, 아이들 상담하는 공간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별도의 공간을 좀 마련하고 1층에는 그 상담복지센터에 가서 상담 기능을 하고 예를 들자면 2, 3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이제 직업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자면 한 3층이나 4층 이렇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 그 남자 쉼터, 여자 쉼터는 있는데 남자 쉼터가 없어서 안산과 인천으로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 오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위한 쉼터를 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건 뭐 추경에라도 세워갖고 지금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시의 이제 추경 재원이 좀 좀 허락이 된다면 저희는 좀 편성하려고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문정복 의원님. 그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 문제 김영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소래초가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래초, 군자초, 군자중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공동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약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동시에 추진할 때는 BTL 사업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BTL 사업에서 소래초 제가 이제 학교장 가장제 그 주인은 이제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을 갔었습니다. 직접 이제 네. 그 사업 설명을 위해서 네, 갔더니 이제 그 과거에 복합화한 사례가 있었다 자기 전임지에. 네. 그랬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져서 어디였대요? 그 그 교장 당시에는 선생님 말씀하신 뭐 지역이? 안양의 모 지역에 그 지하 안양 주차장을 지역에 BTL 사업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한 예가 있나요? 지하 주차장을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지하 개발- 주차장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래서 갔더니 그런 사례를 들면서 네, 우리는 그런 그 일반인들이 막 드나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한다. 네. 그래서 저 있을 동안만큼은 학교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마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안 임 무슨 선생님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정년이 그러니까 2월 달에 아마 이번 2월 말로 퇴직하시는 걸로. 이번 2월 말로 퇴직하시는 거죠? 예. 지금 말이 안 되는 게요. 소래초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러니까 학교 복합화 시설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대상지였어요. 대상지였고 실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따져보시면은 그 지역이 뉴타운 해제지구 아닙니까? 노후도도 심하고요. 거기 도로에 차 세워놓으면 소방 불났을 때 소방차도 못 지나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좀 비교적 그 주거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을 교장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대상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내부적인 논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잔금만 치르면 저희 시 소유권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가 거기 그 대규모로 그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그 안에 들어갈 문화공간 사업을 소래초에다 한다 그러면 불과 거기 거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외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의견 통일 과정에서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가스안전공사에 들어가는 시설 내용하고 여기에 학교 복합화 시설에 들어가는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일부 문화공간을 사업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강당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시설을 좀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원래 가스안전공사가 없다 그러면 정말 지금 그 밑에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학교 아이들 급식실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제 문화 공간화 사업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대상지를 어디죠? 군자중학교 하나로다가 지금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네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실 때 지금 소래초 주변의 분들은 대부분이 학교 복합화 시설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의견들은 서로 공유를 하셨냐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하고는 제가 이제 사전에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까지 그러니까 교장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장은 이번 2월 달로다가 퇴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부의장님 앞에 계시지만 부의장님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설명 드린 거는 제가 이해는 해요. 근데 주민들의 의견이 이 대상지 선정에 왜냐면 대부분이 소래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하는 줄 알아요. 이제 그 주민들- 대상지에서 네. 제외됐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거 하는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다만 교장 선생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교장 퇴임할 건데 그때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것은 이제 이제
주민들이 해달라던다고 그래서 또 교육청 그걸 지금 소유권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그래도 약간의 동의를 좀 해줘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지 학교 안에다가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교장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런 교장,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장, 우리 그 교육계에서 배제되고도 해야 돼요. 이거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뭐 관리권, 소유권 얘기했지만 그 부산에 있는 뭐 언궁초등학교, 성동구의 금호초등학교 다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교장이 얘기하는 거는 안 좋은 케이스만.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나쁜 기억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아예 원천적으로 시설을 갖다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교장의 생각을 어떻게 그 주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이 달린 건데 그 교장의 생각대로 우리가 행정을 진행을 합니까? 하여튼 이곳은 그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들 간, 그다음에 우리 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요, 거기 소래초등학교는 말이죠. 그 야구부도 있잖아요. 지금 야구부가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을 갖다가 다시 지으면 현재 있는 체육관은 야구부가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에서 그 이유 없이 제외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BTL로 가면 별도의 재원 필요 없는 거잖아요. 민자사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별도의 재원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이제 몇십 년간에 나눠서 지금 내릴 뿐이지 일시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뿐이지 시 재원이 안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초에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재정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대상지를 여기를 찍었을 때는 그런 운영비의 개념은 서 있는 거잖아요. 다만 초기에 들어가는 그 건설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 시작을 하자고 맨 처음에 방침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제 3개 학교에 대해서 그 용역을 해서 3개 학교를 동시에 운영한다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어느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면 BTL 사업으로 전혀 타당성이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 용역 기관에서도. 그 용역 자료 한 번만 주시겠어요? 예, 용역 자료는 저희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이 군자중학교로 그 정한 그 이유도 용역 자료 안에 들어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시 2012년 3월 7일 날 우리 국장님들 모시고 그 문제 이제 거론이 돼서 그때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 군자중학교로 결정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결국은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대상지가 정해진 거지 면밀한 용역을 통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용역에서는 이제 3개 학교가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BTL 사업으로.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 좀 하시죠, 이거. 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 학교 시설 복합화 거기에 그 만약에 추진을 하시면요, 과장님, 우리 목감동에 있는 학교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감동이 진짜 다른 동에 비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냥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 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라든가 뭐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이런 것들은 그 지금 하는 역할이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인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것은 이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이제 맞벌이 부부 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 지역 아동센터의 개념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근데 교과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이제 주관하더라도 이제 이 하는 사업이 이제 좀 지역 아동센터하고 하는 일이 거의 이제 중복성이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이렇게 이제 오버되는 그런 인원이라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실효성이 있겠지만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또 이 별도의 이런 사업을 또 한다면은 이게 중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뭐 여러 의원님들이 뭐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 지흥센터 있잖아요. 네네. 청소년 활동 지흥센터가 전에는 우리 시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또 이제 지난해까지는 이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이 업무 보고를 보니까 재정부 장학회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제 제가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재정구 장학회가 작년 연말경에 결성된 그런 단체라면서요? 예, 11월 28일 날 이제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 작년도죠? 그렇습니다. 2012년. 예. 그러면 작년도에 법인 등기를 마친 그런 단체가 바로 이 청소년 활동 그 진흥센터 운영 그 위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재단이 이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이 운영이 적합하다고 보신 거예요? 아마 장학회에서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초록아동센터 이런 곳은 청소년 사업을 그 장학회에서도 많이 운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뭐 제가 뭐 별 그런 큰 뭐 이견 안 세우고 뭐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 다 이제 그 여기 뭐 통과를 시켰지만은 장학재단이라는 그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단체잖아요. 장학재단이라는 게.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장학재단에서.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한 면도 있었지만은 그냥 이제 원안대로 통과는 됐지만은 이 재정구 장학회에서 이제 이 지금 이제 그 위탁을 받아서 청소년 그 활동진흥센터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왜 꼭 그 우리 시 지경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이게 자꾸만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시에서 이제 직영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 사업은 이제 그 이력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이경영 의원님께서 도의원님 하실 때 그 임차비 그때 한 3억을 갖고 오셔서 그때 건물을 임차해서 진행이 됐던 시초가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이력을 갖고 오다가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제 위탁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영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1년밖에 뭐 안 해보고 또 다른 데다가 이거 줬잖아요, 위탁을. 그래서 뭐 저기 재정구 장학회하고 미리 다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렇게 이제 글로 넘긴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등기 마치자마자 바로 또 이제 그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그걸 염려스러워 했었습니다. 혹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 어느 특정한 장학회가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서 내심 그걸 가장 걱정을 했었는데 그날 심사위원님들께서 그 심사를 하시면서도 워낙 이제 사업 내용이 괜찮고 좋아서 월등한 점수 차이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외부위원님들이 그 심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줄 때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게 보고 그런 걸 전혀 안 해도 되는 거나 보죠? 저희가 이제 예산 심사할 때는 이제 민간 위탁 하겠다고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습니다. 예. 예. 근데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요거 이제 활동진흥센터는 연말 되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재위탁 할 거면 90일 전에 하도록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 2013년도 예산 다룰 때는 전혀 이런 거 얘기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예, 예산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간 뭐 우리 그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에 하여튼간 그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태학입니다. 우리 그 문종복 의원께서도 조금 전에 그 질의를 하셨는데 그 학교 복합화 추진 그 소래초가 갑자기 왜 배제를 시켰습니까? 뭐 그 교장 그 임승훈 교장 선생님인가요? 이분 뭐 그 임승철로 기억이 됩니다. 임승철 교장 선생님인가? 이분이 뭐 정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제 우리 문정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저희가 용역할 때는 그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지금 했고요. 그래서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고 BTL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3개 학교 동시에 할 때는 가능하다. BTL 운영이. 그러나 이제 어느 특정 한 학교에 대해서 운영할 시에는 재정 사업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스 안전공사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거의 뭐 다 그리 먼저도 뭐 그 과장님께서 우리 그 동문회장, 뭐 학운위 위원장 또 지역구 의원들까지 같이 놔놓고 이거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이렇게 배제되면서 뭐 주민을 많놓고는 어렵더라도 뭐 그 동문회나 학운이나 뭐 여기 뭐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요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날 저녁에 이제 별도로 만나 뵙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이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우리 지역 주민들 간의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아니 됩니다. 지금 다시 추진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배제시킨 이후에 전혀 뭐 그 주민들을 뭐 모아놓고 이렇게 뭐 설명하기는 힘들더라도 동문회나 학운이나 지역구 의원한테 전혀 얘기가 없었지 않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어려운 점을 우리 부의장님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부의장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하여튼 뭐 지역 주민들한테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얘기하겠노라고 미리 아니 설명한 그리고 게 여기 아니기 저 때문에. 대상지에 슬그머니 은계지구 학교시설 이건 뭔 얘기예요? 아, 그것은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학교 안에도 이제 그 A, B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안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택지 개발 계획 수립 당시에 미리 좀 그 계획 안에 좀 넣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도심권에 있는 학교는 기존 학교고 그런 신규 택지 지구 안에는 아예 그 택지 구성할 당시에 이런 복합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일정한 구획을 좀 해달라는 복합화 얘기입니다. 시설은 지금 그 아까 우리 문정복 의원도 말씀했지만 구도심권에 지금 뭐 그런 데다 이거를 해야지 그 주민들이 좀 진짜 필요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뭐 그 신도시에다가 이걸 한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이제 신도시는 아예 이제 기획 단계부터 아예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예 이제 이거 뭐 이 소래초는 완전히 배제된 거네요. 아예 또 거론할 필요도 없네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한번 그것은 또 내부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배제를 시켰으면은 뭐 동문회라든가 그 학운이라든가 뭐 지역교 의원한테 이러한 사정으로 뭐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사전에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질문을 주셔서 뭐 답변은 좀 더 뭐 이렇게 그 내부 문제 공론화 좀, 과정을 거치도록 뭐 하겠습니다. 한번 뭐 나중에 뭐 동문회라든가 그 학운이라든가 한번 그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특수교육 실무사 지원 확대가 지금 그 30개 교죠? 네. 근데 그 지금 여기 그 실무사 이분들한테 그 가는 그 인건비가 이제 100%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건가요? 저희 이제 총 72개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학교를 한 30개 정도 학교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72개 학교 중에서 그 특수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그 중에 30개 학교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이 그 되겠습니다. 장애우 지금 그를 그 하는 학교가 30개 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 72개 개?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가 30개 교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전체가 몇 개 교인데요 지금 특수학급을 갖고 있는 게. 57개 교입니다. 57개 교에서 30개 교만 예. 요 30개 교에 대해서는 100% 우리 시에서 다 그 저 인건비를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저 도서관 사서 교사 지원은 이게 어떻게 이거 그 저기 그 지원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15개 교밖에 안 되는데. 요것도 이제 그 저희 이 사업은 이제 중앙도서관에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지만 학교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도서관에서 그럼 예, 도서관에서 그 선정을 하나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청에서 지원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지구 혁신학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희 그 혜택을 못 받는 그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저쪽 은행단지 그 학교 그 교장 선생님과 그 학부모들 만나면 불만을 많이 표출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혁신지구나 그 혁신지구 학교에 그 해당이 안 되는 다른 학교에는 뭐 별도로 뭐 더 지원이 뭐 되는 뭐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 일반 교육 경비가 한 100억 원 좀 넘습니다. 그 48억이 이제 혁신 학교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전부 다 일반 학교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그 혁신 학교는 뺍니다. 거기서. 빼놓고 예. 그쪽으로 지원이 된다. 혁신 학교는 그 다른 예산은 이제 혁신 지구내 사업으로 전부 다 흡수를 시키고요. 일반 교육 예산은 전부 다 일반 학교에다만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학부모들은 이제 그런 뭐 저 역시도 뭐 여기 잘 그걸 몰랐으니까 학부모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혁신 학교 혁신 지구에 배제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뭐 앞으로 그 설명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으네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 관계자 간담회 때 저희 시랑 의원님들이랑 학교 관계자들이랑 합동으로 학교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울대 창의 이제 시흥 캠퍼스 이건 그 1년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뭐 2월 달에 그 모집 공고하고 신청자 접수를 하시는데 이 지금 저거를 어떻게 전형을 통해서 합니까? 이거 어떻게 모집을 지금 합니까? 예, 각급 서울대 이제 창의제 캠퍼스 본부에서 각급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이제 홍보를 해서 지금 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모레 면접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통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그 서울대 영재교육원장 추천, 그 추천된 자 중에서 면접을 봐서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뭐 교장 추천이면은 뭐 한 학교에 뭐 여러 명 이렇게 되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역구 안배도 저희가 21개 중학교 중에서 20개 학교가 지금 추천이 됐습니다. 대흥중학교만 이제 신청을 안 해서 제가 대흥중학교장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렸더니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그래서 그 학교만 빠지고 대흥중학교. 예, 20개 학교는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고1 40명은 뭐예요? 지금 서울대 영재교육원에서 배웠던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좀 혜택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고1은 그 인제 그 육성 우리 시흥 캠퍼스에 출신 중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더해서 총 43명을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중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좀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냥 똑같은 예산 갖고 운영을 합니다. 면접은 그럼 뭐 우리 집행부에서 면접을 봅니까? 아닙니다. 서울대 그 영재교육원 교수님들이 직접 보십니다. 하여튼 그 뭐 모집할 때도 좀 객관성 있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혀 개입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전혀 개입 안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은 문정복 의원께서 요구한 학교 복합화 시설 군자중 선정에 따른 용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